안녕하십니까, 리센놀즈 안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잊을만 하면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토요타의 알파드 차량입니다. 우선 차량 가격은 9,92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많이 핫했죠. 중국으로 수출을 보내면 돈을 번다더라, 이런 식의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현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센놀즈 안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좀 빠르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카니발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파드, 그리고 상위 등급인 렉서스에서 판매하는 LM, 이 두 가지 차량을 고급화시켜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좀 더 의전용 차량에 좀 고급스러운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알파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가볍게 디자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국산차 혹은 독일차 이런 데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부 그릴 자체가 방패처럼 굉장히 크게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등딱지, 그 거북이라고 하죠. 상당히 좀 튼튼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차 특성상 전폭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큰 차체에 비해서 생각보다 전폭이 넓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실용성은 또 뛰어나게 구성을 해두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본 차량만의 이제 매력이자 그들만의 이제 기술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훌륭하다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본네트 길이도 상당히 좀 짧죠. 운전자 입장에서도 운전하기 상당히 좀 편리하고, 여기 보이시는 A필러가 따로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많이 없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드 차량이 실제로 운전을 해보거나 탑승을 해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필러 쪽 창문이 독특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측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유무를 확실하게 좀 깨우쳐 주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좀 연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쓴 모습이기 때문에 큰 차체에 비해 휠 자체는 그렇게 큰 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뭐 4기통 세단 같은 데에 들어갔을 법한 19인치 휠을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인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굴림도 커지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차량은 19인치 휠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연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 살펴보면 지금 유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 시트, 3열 시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 항문 개수가 더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썬팅비가 약간 조금 더 추가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겼다. 그래도 약간의 사치스러운 럭셔리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쪽에 윈도우 몰딩을 크롬으로 장식을 해두면서 좀 더 이제 그 럭셔리한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카니발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듬직한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잘 뽑아냈습니다. 일본 차량이라고 하면 약간 올드함? 그렇게 좀 꾸미지 않는 걸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되게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형적인 SUV 같은 느낌을 내주면서 쭉쭉 더 뭔가 모서리 쪽을 잡아당기면서 그런 디테일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트렁크를 이제 개폐를 하는 게 상당히 독특한데,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되게 신기한 데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일램프 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조그만한 버튼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문 자체가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 부분은 한국인 정서와는 좀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캠핑이나 차박을 했을 때도 비를 피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3열 시트는 열어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폴딩이 가능하고, 폴딩한 뒤로는 이제 양쪽으로도 거치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레버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이걸 당겨봐 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벨트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를 마지막 여기다가 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은 일단 폴딩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트렁크에 대한 실용성을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7인승 차량인데 양쪽이 이제 온전히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줘야지 가운데가 탑승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둔 모습이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 시트로 따로 이제 구성을 해두어서 훨씬 더 편의적인 사양을 더 높여주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드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일본 차에서 느껴졌던 그런 디자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겠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JBL 스피커를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성능, 고출력의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질이 상당히 좋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요. 차체가 워낙에 또 편의 사양에 집중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도 상당히 좀 여유롭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충전하는데 컵홀더, 그리고 이 암레스트 쪽도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이건 되게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을 열면 되고 조수석 입장에서는 이쪽을 열면 되고,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 자체도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는 차량이다. 자, 그리고 일단은 단점을 또 찾았어요. 핸들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 이거 약간 80년대 90년대에서 보았던 현대차나 기아차에 들어간 그런 올드틱한 핸들 디자인이 약간 아쉬워요. 하지만 이 아쉬움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장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알파드가 계속해서 인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다란 디스플레이 덕분에 운전에 대한 시인성, 이제 운전에 대한 방해를 최대한 적게끔 구성을 해두었고요. 에코 모드와 그리고 전기 모드 두 가지를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걱정을 아예 하지 않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차들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발을 좀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술력들도 진심인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일본 차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해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걸어보면 신카드가 없습니다. 신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도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온전한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EV 모델을 갈 때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뀔 때 거기서 생기는 이제 엔진음 자체가 조금만 시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컵홀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여기 조수석에도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만 컵홀더가 4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큰 편에 속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효율적인 차량이라는 점은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2열 시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 시트마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도 하나씩 공짜로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웬만한 기능을 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또 위에 천장 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에어컨 기능이라든지 썬루프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문을 열고 닫는 기능까지도 같이 함께 이렇게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고급스러운 차량을 타는구나 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카니발은 아직도 이런 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적인 RV 차량들은 이게 좀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렉서스의 LM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든 6인승이든 가격대가 워낙에 좀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9,920만 원,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뒷좌석 썬블라인드 기본적으로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국인 정서에 가장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뒷좌석에 누군가 탑승을 할 때, 물론 트렁크를 통해서 탑승을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2열 시트를 통해서 탑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레버 버튼이 있는데 레버 버튼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냥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되게 빨리 이동합니다. 보통 이런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느리거든요. 근데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정서와도 잘 맞게끔 빠르게 구성을 해두어 뒷좌석에 편하게 바로 앉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여기 뒷좌석에서도 컵홀더 기능 따로 있고요. 썬블라인드 조작할 수 있는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에어컨 기능까지도 확실하게 구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차량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뒷좌석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죠?
업무를 볼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해두었고, 거울도 약간 외모 체크도 좀 할 수 있게끔 해두었고, 간단한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의전용 차량으로 이 알파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제가 사실 설명드릴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 영상 하나에는 다 담아드릴 수가 없다 보니 혹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리세놀드 안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토요타 알파드 차량 빠르게 출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출고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알파드 딱 3개월만 주시면 여러분들 집 앞에 제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